건축가 입장에서는 원래 있었는데 사실 거의 소멸해버린 거나 다름없던 각 공간들을 좀 찾아낸 게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기존에는 묻혀져 있던 것들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 계단실 하나로만 서로 소통되는 건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를 다 때를 벗겨냄으로써 다시 이렇게 잘 통하는 건물이 됐다라는 게. 건축사사무소 LC2L 황정현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공주대학교 건축학부에서 학생들 설계랑 이론 가르치고 있는 현창용 교수라고 합니다. 자양동 리모델링은 건대 로데오 거리 앞에 아주 오랫동안 근생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이제 용도 변경을 의뢰하고자 처음에 오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된 건물입니다. 이 땅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어느 정도 공동 개발을 좀 권장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도로에서는 5m를 후퇴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찌 보면 신축이 불가한 그런 한계점에 부딪혀서 당연히 이제 리모델링이나 그런 중축 또는 대수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처음에는 국소 부분 리모델링이라고 접근을 했지만 결국은 건물 전체를 바꾸게 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이제 불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로데오 거리에서 빛이 나는 건물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로 처음에는 오셨습니다. 이제 공사 전에는 뒤쪽 마당이 이제 있었는데 그 공간이 매우 황폐해져 있었고, 뒤쪽 계단이 있는 부분이 많이 그을림 자국도 있었고 컨디션이 매우 열악했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가 입장에서는 원래 있었는데 사실 거의 소멸해버린 거나 다름없던 각 공간들을 좀 찾아낸 게 사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고, 묻혀버리게 된 몇 가지 이제 보석 같은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이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작은 개구부라던가,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계단실, 그리고 아주 잘 쓰면 되게 좋을 수 있는 루프탑이 있었고요. 거리를 오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외관 그 외장재가 가장 많이 바뀐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건물의 외벽이 상태도 좀 다르고 층별로 높이차도 조금씩 나고 어떤 하나의 기준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전체를 다 하나의 언어로 통일할 수 있는 옷이 필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모듈의 외장재를 선택을 해서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그리고 철판 패널을 가지고 싹 덮으면서 그 뒤에 가려지게 되는 제각각 달랐던 창호의 모양이라던가 외장재의 상태 같은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의 선택, 그리고 그 재료를 어떻게 잘 혼합해서 디자인하느냐 하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중에는 합법화하는 게 좀 중요한 이슈였고, 건축무대장이 먼저 맞춰가는 과정에서 비워내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공간이 비워낸 테라스 공간을 통해서 옥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큰 특징이고요. 그 비워낸다는 건 임대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랑 또 상충하는 부분인데, 건축주분도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로데오 거리에서 코너부에 위치한 대상지였기 때문에 가장 좀 인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층에 그 코너부를 과감하게 테라스로 좀 비워낸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렇게 묻혀져 있던 것들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 계단실 하나로만 서로 소통되는 건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를 다 때를 벗겨냄으로써 뒷마당, 옥상, 테라스, 뒷계단, 그리고 다시 정비한 메인 코어과 계단실까지 다시 이렇게 잘 통하는 건물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변수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구조 보강을 해서 이제 3층에 2층에 있는 기둥 위치에 맞춰서 기둥을 세우려고 보니까 콘크리트로 마감이 돼 있고 마감재가 있으니까 3층에도 마감재를 드러냈는데 흙이 막 노출돼서 한 30-40cm씩 흙이 있는 위치에 그냥 기존의 벽이 막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은 사실은 마감재나 재료들을 걷어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를 만났을 때 멘탈이 붕괴되시는 건축주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은 여지를 두고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정말 신축을 할 경우에 너무 많은 것들의 손해라던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유념하셨으면 좋겠는 건, 건물의 수명을 늘리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물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던가 설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수명의 어떤 연장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건축가 분들도 아마 리모델링에 대해서 겁주는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어쨌든 그 건물이 그 동네의 어떤 구조적인 맥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또 건물이 오랫동안 더 존재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지점도 장점일 수 있고, 그런 의미들이 사회적인 의미든 건축적인 의미든 분명히 있으니까 도전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